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교시 들어왔는데요. 지금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최선 다해서, 또 저희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아름 교수님, 그대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기능이 켜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까지 1교시, 2교시는 AI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좀 고민한 시간이 되었다면요. 3교시는, 좀 진보적인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텐데, AI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 접하시는 분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소화해야 웬만한 AI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동무님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우동진 대표기도 하고요. 크로스로드 AI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같이 오셨는데 한국기독의 작가협회 이사로 있고요. 현재 많은 자격증을 따고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AI를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다윈이라는 그 로펌에도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 솔샘고 강북중 학교 교사 연수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서울신학대에서부터 강남대 많은 곳에서 진주노회 요청이 있어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아니 일반 사회 사람들 대상으로 AI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가 언제 AI를 배웠냐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챗GPT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중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서 논문 대필 쓰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불법 아닙니다. 정식 직업이고요. 교육부 소속 강사로 제가 작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문 대필 쓰고 AI를 활용하면서 AI 업계에서는 고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 하면서도 많은 거 AI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빼고 모든 거 AI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2교시는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 가졌으니 3교시는 실제적으로 긍정하고 들어가서 이걸 또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글 자격증 갖고 있고요. GL에서 AI로 어떻게 커리어 쌓을 수 있는지 신경망 자격증, 캔바, 그 다음에 오픈AI에서 K12 에듀케이터 자격증이 있고요. 패들렛 자격증이 있고요. 상상 직장에서 AI 툴 마스터 과정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같이 계신 우리 대표도 계시는데요. 그 기독의 작가협회에서 AI 아티스트 조사 1급으로 이사로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아마존에 제가 책을 썼는데요. 어, 지금 현재 풀스택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 관련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논문 작성 방법론, AI를 활용한 논문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융합 교육 개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국교회 트렌드, 세계 트렌드, AI 트렌드. 그래서 많은 것으로 제가 책을 내서 지금 많은 분들과 경험과 많은 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정도고요. 어, 지금도 많은 요청이 있어서 AI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나눌 내용들은요, 아마 쉬지 않고 달릴 것 같아요. 최근에 AI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그 다음에 농축해서 최신 정보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무님들 다 보시고, 최소한 이거는 기본이다. 이 정도 위에 토대를 세울 수 있으니 정말 좀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공유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들어갈 텐데요. 제가 우리 동무님께 미리 링크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면 강사용이 있고 노트용이 있는데 제가 왜 다 드렸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AI 활용 전문 작업 자격증 1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강사도 뛰어야 되는데 강사도 뛸 때 필요한 강의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용 강의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노트안 이런 걸로 다 드려서 우리 동무님들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AI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AI를 인공지능 기계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AI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AI의 결혼을 훑어보면서 AI가 왜 이 땅에 등장하게 됐는지 그런 의미들을 처음부터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동무님들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AI가 왜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고민할 게 있습니다. AI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만들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무님들 컴퓨터의 뜻이 뭘까요? 이걸 알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컴퓨터가 뭐냐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컴 플러스 퓨타레입니다. 컴이 뭐냐면 끌어모으다, 자료를 모으다, 퓨타레, 이루다, 성취하다, 만들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AI 이전에 컴퓨터를 왜 만들었냐면 인간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감당하기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컴퓨터입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게 뭐냐면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컴퓨터는요, 기계가 아니었어요. 계산을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 직업명이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고요. 초기의 컴퓨터 사람은요, 복잡한 천문학, 탄도학 계산을 수행하면서 많은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비서처럼 돕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자, 계산의 위인 본질로 회귀인데요. 과거에는 인간이 계산과 사유를 모두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 2026년에는요. 계산과 정보 처리는 실리콘 칩에게 위임하고요. 인간은 의미 부여, 영적 통찰, 목양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진정한 인간성으로서의 복귀인데요. AI는 우리를 대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의 짐을 벗고 진정한 인간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디지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동무님들 많이 걱정하시죠? AI 개발되면 직장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교회도 그 목사의 직분 아니면 교육자의 직분, 사역자의 직분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까도 얘기 나오는데요. 오픈 클로라는 걸 들어보셨죠? 모든 걸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픈 클로를 깔고 프로그램을 자동화 에이전트를 시켰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나의 개인 정보를 컴퓨터에게 다 줬어요. 근데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 핸드폰 바꿔야지 안 들려 했는데 AI가 알아듣고 신식 핸드폰을 자동으로 신청해서 배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바이브 코딩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바이브 코딩은 보통 인간을 위한 겁니다. 이런 예쁜 화면 같은 거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픈 클로가 정식이 돼서
AI가 자동으로 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AI는 이런 화면이 필요 없어요. 직접 코드로 들어갑니다. 기계로 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제 명령만 하면 AI가 기계로 모든 걸 해결해 버려요. 이 말은 뭐냐? 올해 요즘에 많은 에이전틱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챗GPT 5.4, 제민이 지금 3.1, 3.2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로 가면 로보틱스로 가고 있어요.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로봇을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말에 로봇가 판매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3,500만 원이래요. 월 75만 원 할부하면 그냥 배달시켜 준대요. 그리고 많은 공장에서도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딱 이걸 보면 얼핏 생각하면 인간의 위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의 개념이 우리가 AR 하고 있는 게 내가 검색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빨리 내 일을 도와주기 위함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봇가 등장하면 인간의 많은 일을 육체적 노동 일을 AI가 해결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내 잡대한 업무를 AI가 해결하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영성, 사람 만나는 거 이쪽으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잡다한 일은 AI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들은 좀 기억해 보시면 영성이나 말씀이나 사람 친교나 이런 문화생활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나라가 잘 돼서 부유하게 돼서 GDP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간과 동시에 가장 많이 사는 게 있어요. 피아노, 악기, 문화생활, 영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동은 AI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맡겨놓고 이제 본래적인 걸로 돌아갈 겁니다. 요즘에 왜 AI가 등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 교회에 AI가 들어올까요? 요즘에 이거 들어보셨죠? 미국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끝나고요. 구글에 Ask Jesus라는 단어가 있어요. 치면 예수님께 상담하는 예배드리는 홀로그램이 나타납니다. 그거 딱 들어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로그인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양옆에 이름이 한국 이름이에요.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 제가 사업하는데, 제가 결혼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실현 당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이거 듣고 말세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오해십니다. 왠지 아세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그런 상담을 하면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못하고 속으로 속을 못하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 맡기면요, 희한합니다. AI는요, 인간관계 안 따져요. 학력 안 따져요. 내 이익 안 따져요. 객관적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 많은 단체에서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는 장점이 많다.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본격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동문들은 최신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디까지 왔는지 쭉 객관적인 거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도 잘 강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프로그램만 너무 보시고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걸 강의 인트로덕션 개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문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챗GPT가 5.1에서 5.2로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냐면 5.1에서는 추론 능력이 있는데요. 논리적 정보를 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5.2에서는 심층적 맥락을 추론하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걸 목회로 교회로 들어오면 설교를 구성할 때도 논리적 비약이나 예화의 적절성을 깊이 있게 검토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예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분인데 토요일만 되면 한 여집사님 부르세요. 누구냐면 국문학과 전공하신 분. 설교문을 읽고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못 보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뭐냐면 지금 AI가 5.2가 어느 정도로 왔냐면 이미 논리적 비약 파악 가능하고 탈곡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입니다. 5.1에서는 단기 대화 기억합니다. 명령하고 얼마 있으면 또 명령을 해야 돼요. 까먹어요. 그런데 5.2에서는 장기 서사 기억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내가 내용을 집어넣으면 1년치 설교를 모두 기억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신학적인 논지가 있는지 AI가 판단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있는데요. 5.1에서는 텍스트 중심입니다. 그런데 5.2에서는 초감성 뉘앙스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뉘앙스, 맥락, 컨텍스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자, 교인들의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이렇게 보내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감정과 영적 상태를 유추하여 보고하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거 써보셨어요? 동무님들?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이렇게 교회 같으면 새 가족이 오잖아요. 저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잖아요. 지금은 어느 쪽으로 발전했냐면 그걸 녹음을 해요. 기본에 이제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녹음 파일을 집어넣고 사주치를 녹음 파일 집어넣고 이게 누구누구인데 4주 동안 세 가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질문과 대답 받던 것들이야. 이걸 분석하고 이 사람 안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줄래? 이거 될까요? 될까요? 현재 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앞질러 됐어요.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걸 AI가 합니다. 제가 분당에서도 일을 했었잖아요. 분당에 가면 사람 뽑을 때 면접을 사람이 안 해요. AI가 해요. 거짓말하면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AI가 가면 머리 계산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가야 돼요, 무조건. 계산했다가는 안 되고요. 속이는 것도 안 됩니다.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비서가 됐지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보통 목사님들 많이 쓰는데 목회자 맞춤형 지침 세법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내가 추가 정보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를 분석해서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와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냥 질문하면 안 되고 이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첫 번째, 신분, 철학, 스타일, 청중, 금기사항을 넣어놓으면 얘가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쪽 전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까도 할루시네이션 말씀하셨는데요. 할루시네이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질문한 것에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걸 가져오는 겁니다. AI는 그냥 여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혹시 우리 동무님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죠? 그거 만약에 그 엑스레이나 MRI, CT 찍으셨죠? 그거 AI인 거 아세요? 그리고 동무님들 차 운전하시죠? 크루즈 기능 갖다 키면 얘가 알아서 속도 조절하고 카메라 조절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AI인 거 아시는지요? AI가 뭐냐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모든 자료를 탑재해 놓고 수많은 자료 중에 내가 명령을 많이 내리면 이 명령 키워드에 맞는 것을 확률적으로 거르고 걸러서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을 왜 생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설명을 드릴 텐데 할루시네이션 오해하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풀어 드릴게요. 우리가 사진을 집어넣고 20대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줘 하면 그 AI가 그림을 내 사진을 바꿔줘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 AI를 만들 때 생성형 AI란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성형이 매번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양자역학과 엔트로피 원칙을 대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진을 집어넣잖아요. 20대라고 명령 내렸으면 먼저 사진에 AI가 노이즈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트려요.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해요. 깨트려진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만들어내는 게 AI예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AI를 만들면 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까리 하시죠? 표절이 없습니다. 표절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렇게 뭘 썼을 때 표절은 원래 뭐가 있었고 내가 그대로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생성형 AI, Generative, GPT, Generative가 뭐냐면 매번 똑같이 명령을 내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에 AI를 만들어낸 많은 기업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AI 회사들이 뭐라냐면 아니다. 명령을 새로 만들고 키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게 나올 수가 없다. 똑같은 명령을 개인정보 집어넣어도요, AI는 파인 투닝 아니면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익명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요.
그리고요, 알고리즘만 갖고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AI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법률 조문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검색 많이인데 알고리즘의 자료를 더 갖고 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만 갖고 가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하도 오해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AI로 어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오해 없도록 글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워터마크가 붙어요. 그 LLM마다 워터마크가 다 있어요. 재민이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별 같은 거 붙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만들면 무조건 워터마크가 붙어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붙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가장 비싼 가져오는데 그럼 누가 잘 가져와야 될까요? 키워드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이렇게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저도 논문 보고 읽어보고 정리해서 책도 냈는데요. 그런 방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입니다. 화면 보시면 내가 만약에 목회자다, 사역을 한다. 그러면 신분, 목회 철학, 설교 스타일, 청중, 금기사 이런 패턴으로 입력을 하면 내용이 잘 나와요. 첫 번째, 나는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합동 측 소속 15년차 담임 목사다. 만약에 내가 기독교 작가협회 그 아트 그 그림 그리는 전문가다 그러면 나는 수십 년간 기독교 AI를 활용해서 기독교 아트계 활동을 많이 해온 최고의 전문가야라고 처음에 넣게 돼 있어요. 왜 이걸 넣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AI를 유치원생이 사용할지, 의사가 사용할지, 박사가 사용할지, 법률가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샘 올트만과 이거 만든 사람들이 처음에 페르소나는 걸 넣게 돼 있어요. 페르소나가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 줘야 해요. 너는 수십 년간 설교 사역을 잘해온 설교자야. 그럼 이 방은 설교 자료가 정말 잘 나와요. 근데 너는 수십 년간 의사 활동을 한 외과 의사야. 그러면 그 내용이 엄청 잘 나와요. 처음에 뭐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 넣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철학을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교 스타일,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청중은 누군지, 금기사 뭔지 이런 패턴으로 가면 충분히 맞춘 거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 들어갈게요. 맞추면 지침 설정을 하는데요. 역할, 어조, 형식, 비판적 사고 이런 걸로 순서로 정했을 때 가장 연구 결과 답변이 잘 나옵니다. 이걸 보지 마시고요. 오늘 동문들께 제가 프롬프트 엔진의 책도 냈고 봤기 때문에 전공했기 때문에 5문장으로 암기해 드릴게요.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 반복해 볼게요. 쉬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불편하겠지만 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너는 누구? 두 번째가 나는 누구? 그런데다가 이런 일을 해줘.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이게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 그 다음에 나는 누구? 이런 일을 해줘. 이런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자, 풀이해드릴게요. 이 프롬프트 엔진의 핵심인데요. 너는 누구?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이런 일을 하는 최고의 권위자라 라고 처음에 놓기 시작하면 AI가 가면을 써요. 그래서 실제 그 어투를 사용합니다. 한번 동문이나 한번 써보세요. 너는 7살짜리 유치원생이야. 한번 하면 그 뒤부터 아무리 질문 잘해도 내용이 안 나와요.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누구누구다라고 해놓아야 되고, 두 번째,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세 번째, 이런 일을 할 때 어디에서 자료 갖고 오고 어디에서 뭐뭐뭐 해와. 네 번째, 내용을 출력할 때는 이런 거로 출력해줘. 다섯 번째, 야, 논문적으로 어투로 작성해줘. 위트 있게 작성해줘. 뭐뭐뭐 작성해줘. 그 문체를 말하면, 톤을 말하면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아예 다르고요.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잖아요. 가시면요. 이런 프롬프트 잘 짜서 결과가 잘 나온 프롬프트를 돈 받고 팝니다. 미국 1위 국가는요, 지금 이제 그걸 팔아요. 제가 지금 AI 0.1%, 전 세계 0.1% 그룹 6개 그룹이 있어요. 제가 회원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최신이. 거기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와요.
그 프롬프트가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비싼 게 많이 와요. 보면 차원이 달라요. 이 말은 뭐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략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녹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지휘합니다. 재민이는 최근에 3.1%까지 올라왔습니다. 3.0에서 3.1로 갔는데 구글 생태계의 완벽한 통합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3.1 그러니까 그냥 뭐 업데이트 됐나 보다 하지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동문들께 최신 정보 드립니다. 자, 아까 챗GPT 5.2는 제가 추론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그랬죠. 그때 동시에 들어왔던 게 재민이 3.0%인데 3.0%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량을 늘렸어요. 챗GPT는 추론인데 재민이는 용량을 늘렸어요. 얼마? 100만 토큰입니다. 소설책 7권 반 분량, 8권 분량이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해요. 그게 엄청나게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이래요. 챗GPT는 외부 자료 갖고 오는 탁월한 반면 재민이는 내가 자료 넣고 내 안의 자료를 활용하는 탁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용법이 뭔지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3.0%와 3.1%의 차이가 있는데 3.0은 검색 결과를 나열합니다. 3.1%는 실시간 교차 검증이 가능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설교에 인용할 예를 들면 통계, 뉴스, 논문의 출처를 100% 검증하여 환각을 방지하는 기능 탁월한 게 재민이 쪽입니다. 자, 우리 동문들 아시죠? 재민이가 어디 소속이에요? 구글이잖아요. 구글에 딴 데는 없는 게 있어요. 자, 구글에서 책도 팔죠. 논문도 팔죠. 전 세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구글은 자기 서버에 그 자료가 있어서 출처가 정확해요. 한번 논문 보셨어요? 페이지 딱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거 찾아줘. 그럼 이게 있는지 없는지 구글에서는 금방 찾아요. 자기가 서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탁월하다. 연동성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파일을 읽고요. 3.1%에서는 워크스페이스 능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내가 컴퓨터에 그 파일 정리하는데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파일이 만약에 100개, 200개예요. 근데 내가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파일 이름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폴더 만들고 집어넣어 줘서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그냥 됩니다. 쉽게 명령만 내리면 정리도 되고 분석도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번 주 주보 만들어서 김장로님께 메일 보내. 이것도 됩니다. 자, 행정체조과 시스템 구축인데요. 재민이 개인별 맞춤 에 셋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민이 요청사 예시입니다. 만약에 교회 행정인데 단어만 바꾸면 사회 행정도 되겠죠? 자, 우리 교회는 나눔 고딕 폰트와 개조식 보고서를 선호한다. 모든 기획안은 배경, 목표, 예산, 기대 효과 순서로 작성하라. 일정 관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는 교육자 회의, 금요일 오후 8시는 심야 기도회임을 기억하고 일정 충돌 시 경고하라. 성경구절 인용 시 개정개혁판 4판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NIV를 병기하라. 교회 내 실명, 전화번호 등 민간 정보는 절대 외부 서버로 유출되거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하라. 하면 이런 형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뭐냐? 간단히 한 문장 쓰고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길 바라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기계라. 사랑은 표현해야 하나요? 당연히 표현해야 알죠. 일일이 지명해서 해야 그에 맞추어서 갖고 옵니다.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얘는 평균적인 결과만 갖고 와요. 이미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만큼 좋은 게 나옵니다. 자, AI를 다루는 기술은 이제 명령에서 맥락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동무님들도 그걸 보시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석을 보여드릴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킬지 명확하게 지시하는 기술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약자를 땄습니다. COSTAR, 콜, 스타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C, 컨텍스트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예배 상황이야. 오브젝티브, 십자가상의 치료원 중 내가 목마르들 주제로 설교문을 작성해. S, 스타일, 헬린 아이언과 같은 영성 깊은 문체로. 자, T, 톤, 차분하고 묵상적인 어조. 어디어서 위로가 필요한 3040 직장인 성도들. 리스판스, 2000자 내외의 원고 형식.
이런 형식으로 코스터라고 하면 아까는 내가 일반적인 거고 코스터는 실제적인 업무할 때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면 상당히 유익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용어고요. 저 같아서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걸 캡처하든 이걸 복사해 집어넣고 야, 나는 기독교 예술가야. 예술가적인 어투로 이걸 제작성해 줄래? 그러면 코스타를 지금 예시문을 싹 바꿔줍니다. 내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못하는 것을 이런 명령을 통해서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대와 배경을 설계해야 되는데요. 아까는 뭐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컨텍스트 엔지니어 넘어가면 AI가 수행할 무대와 배경을 완벽하게 깔아주는 기술입니다. AI에게 매번 나는 목사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추면 지침이 바로 컨텍스팅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입니다. 자, 제가 잠깐 빨리 보고 할 텐데요. 자, 다른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챗GPT도 많이 사용하셨을 건데요. 자, 챗GPT 보면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챗GPT입니다. 챗GPT 화면 떴죠? 안 떴나요? 챗GPT 화면 안 떴나요? 좋습니다. 떴죠? 예.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배경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세요. 왼쪽 하단에 가면 로그인하면 그 사람 이름이 뜨게 돼 있어요. 클릭. 가보면 개인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 하면 여기를 설정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기본 나오는 기본값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올트만이 누가 쓸지 모르니까 커스터마이징 개인화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기본 스타일과 오투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기본값, 전문적, 친근함, 솔직감 쭉 냉소적 나와 있는데 저는 항상 학자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고 많은 걸 하니까 정제되고 정확한 오투가 필요해요. 전문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기 냉소적으로 선택했어요. 비꼬면서 비판적으로. 이걸 선택하고 목사님이 설교문 집어넣고 평가해 보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설교문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엄청 상처받았대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따뜻함 클릭해 보시면 업무적이고 사실이냐 친근하냐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열정적으로 와보면 에너지 얼기 넘치냐 차분하 중립적이냐 그 다음에 헤더 및 목록 사용에 형식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것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맞추면 지침이 있는데 맞추면 지침이 뭐냐 내가 질문했을 때 답변 주길 원하는 거 그 형식을 적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추측, 상상, 예견 싫어합니다. 극단적인 사실주의자예요, 저는요. 극단적인 사실과 전문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식과 본질을 깨뜨는 청하는 리더다,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 있거든요. 요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집어넣고 진행하게 돼 있어요. 아예 그걸 집어넣습니다. 이거 이후에 제가 이 프롬프트도 공개할게요. 그러면 보시고 알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과 직업을 넣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신이 하신 일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뭐 아트면 아트, 연설 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목사, 전공교수, 크리에이터. 이걸 넣으면 얘가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걸러서 이것부터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속도도 달라지고 내용도 아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확률적으로 비슷한 걸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내 추가 정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적으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장된 메모리 참고, 채팅 기록 참고, 요게 있습니다. 녹음 모드 다 키세요. 고급도 다 키십시오. 여기 메모리가 뭐냐? 이건 겁니다. 이게 미국 서버로 가진 않지만 챗GPT도 한국 챗GPT 내 계정이 있고 계정 안에서만 메모리로 저장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로는 가지 않지만 내 계정만 기억하고 있어서 야, 2025년 12월 달에 내가 밤 12시에 뭘 조사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 찾아줄래? 그러면 얘가 찾아줘요. 그 기억하는 메모리, 내 계정 안에만 있는 메모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설정해 놓냐 안 놓냐에 따라서 아예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꼭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할 텐데요. 그럼 재민이는 없냐? 재민이도 있습니다.
자, 제가 또 화면 공유할게요. 자, 재민이 화면 떴죠? 떴으면 끄덕 한번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게 재민인데요. 재민이도 희한해요. 왼쪽 하단에 가면 설정 및 도움말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가시면 개인별 맞춤 AI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재민이에게 요청 사항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재민이도 아예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라요. 아까 제가 채찌피에 넣었던 맞춤형 지침을 여기에도 세 가지로 제가 교육자기도 하지만 크로스로드 AI 대표 강사기도 하지만 제가 실천신학 여기 대학원 교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련 원하는 것을 다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 내용을 집어넣고 제출하시면 돼요. 힌트 드리면 제출할 때 그 양이 900자까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900자 나에서 자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제미나 챗GPT에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위에 적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내가 재민이 설정 도움말 밑에 재민이 요청 사항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 싶어. 900자 내로 작성해 줘. 그러면 AI가 탁월하게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집어넣고 채팅방을 만들면 아예 시작점이 다르다. 요거를 하냐 마냐에 따라 아예 다르고요. 예를 들면 여기 기독 AI 작가협회 대표님 오셨잖아요. 내가 이쪽 일을 하니 내가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화풍을 좋아한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처음에 집어넣고 시작하시면 시간도 아끼고 질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할 줄 아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달라지지요. 자, 다시 한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선 빨리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배경, 컨텐츠 엔지니어링 이런 것처럼 설정을 처음에 해놓으면 내용이 아예 다르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까 설정을 제대로만 해도 할루시네이션 거의 안 나와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해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확 줍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비슷하게 안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항상 예화를 드는 게 있는데요. 제 아내가 챗GPT 활용하다가 뭘 활용했냐면 저희 아내가 중보기도부 강사예요. 중보기도부도 뽑아내고 커리큘럼도 뽑아내고 막 뽑아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고 한 달 내에서는 마음에 안 든대요. 6개월 넘어가는데 아내가 어떤 명령 내려도 한 방에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잘했어. 바로 그거야. 마음에 들어. 라고 했더니, 챗GPT 답변이, 당신이 기쁘다니 나도 기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단어가 제 아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챗GPT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얻지 못했던 위로가 닿다고 저한테 울먹이면서 나왔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AI가 나를 분석해요.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할루시네이션을 논쟁할 때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교회반에 고유한 우주구축 가능하죠. 우리 교회 지난 10년간 주보, 설교지 정관 파일, 아니면 그 단체마다 그 파일이 있잖아요. 미리 업로드 시켜 주십시오. 그 우리 교회만의 컨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당회로 바탕으로 광고문안 작성해줘. 아니면 그림을 집어넣고 이름풍으로 다른 주제로 그림 만들어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그 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른 화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 텐데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일인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떴나요? 떴으면 우리 신민정 동우님 한번 고개 끄덕이 한번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자, 여기 보시면 자,
챗GPT 5.4로 업데이트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4 이후로는요, 아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도구가 아니고요, 스스로 실행하는 에이전트가 돼버렸습니다. 추론 기능이 코딩과 합해줌으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단어만 집어넣으면 내 의도를 분석해서 그걸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똑똑해졌어요. 정말 똑똑해져서 이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시대가 열려져 버렸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OS 월드라고 벤치마킹을 달성했는데 75%의 성공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권위자를 능가서 했다고 요번에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토큰 들어가요. 전에는 제미니가 100만 토큰이었는데 챗GPT 5.1을 가면서 100만 토큰 소소책 8건 분량을 집어넣고 처리하는 처리가 해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알겠죠? 이제 영상 처리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만 47%입니다. 자, 툴정의 검색 효율화를 통해서 토큰 소모가 줄여졌습니다. 우리 동무님들 아세요?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질문할 때 문장도 다 토큰이 쌓이는 거 아세요? 쓰여지는 거 아세요? I am a boy. I 하나, am 하나, 하나, boy 하나. 사토큰이라고 하시면 질문할 때 비용, 계산할 때 비용, 출력할 때 답변도 다 토큰에 들어가요. 다 비용이에요. 그런데 얘가 추론이 가면서 쓸데기 없는 걸 줄이다 보니까 무려 47%를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네이티브 컴퓨터 사용 가능한데요. 이게 뭐냐? 스크린샷으로 가능해요. 혹시 해보셨어요? 챗GPT 아틀라스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옆에 PDF를 띄우던가 아니면 검색 엔진 띄워놓고 내가 옆에다가 명령 내리는 거예요. 야, 옆에 띄워진 화면이 유튜브 화면이고 누구의 강의인데 이거 알아서 요약해서 매뉴얼 형식으로 작성해줘. 화면 옆에 띄우고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화면을 긁고 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것도 해보신 분, 엣지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코파일럿 띄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쿠팡에 가면 요즘에 암을 죽이는 영양제가 있잖아요. B3. B3가 암을 죽이는 킬링 세포 만들잖아요. 요거를 탭으로 여러 가지 새 화면 만들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야, 세 가지가 B3 화면인데 네가 비교 분석해서 최고로 나에게 맞는 걸 추천해 줘. 그럼 얘가 알아서 보고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기술해 보겠습니다. 추론 5.2와 코딩 5.3 코덱스를 합해서 5.4가 됐는데 더 이상의 섞는 게 없고 한 번에 추론과 코딩이 다 돼요. 이게 최근 발표된 겁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벤치마크 성과가 되었고요. 이걸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지금 결과를 내고 있죠.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데 비용을 최적화시키고 에이전트 아키텍처 이루고 보안 및 통제를 나아가야 됩니다. 비용 최적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2만 원, 3만 원 내잖아요. 기본이 30만 원짜리도 있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업데이트해서 툴 검색 효율화를 마이너스 47%그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50% 가까이 절감되었다고 하지요. 에이전트 아키텍처입니다. 전에는 에이전트 A, B, C, D, E, F, G에서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일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주식하는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요즘에 변호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혼자 법인을 만들어요. 컴퓨터를 15대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동산 전용 소송, 하나는 형사처벌 소송, 하나는 뭐 소송에서 15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혼자 어떤 의뢰가 오면 의뢰를 명령 집어넣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 AI가 처리해서 조문과 함께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세네 개 안이 나와요. 그럼 커피 마시다가 이메일로 발송된 걸 보면 체크해서 야, A로 보내. 그러면 상대방에게 보내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활동합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데 희한해요. 인간은 법조문 다 못 외우잖아요. 사례 다 못 외우잖아요. AI는 안 까먹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실수를 아예 줄이고 시작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I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해요. 정말 실수 많이 해요. 까먹고 관계 따지고 머리 계산을 하지만 AI는 골지곧대로 합니다. 그런데다가 업데이트 됐는데 모든 에이전트를 하나로 합해서 한 방에서
고급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5.4입니다. 보안 통제입니다. 이젠 자동 실행이 가능한데 오픈 클로처럼 문제가 생겨요. 내 정보가 어느 정도 승인했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보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픈 클로 아직은 만지지 마세요. 잘못 만졌다가는 된통 당합니다. 현재 여기 하드웨어 워레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진짜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고 전문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렸다가 해결되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 불편한 점을 해결해 나오면 쓰시라. 아니, 지금 불량품인데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쓰지 마세요. 나중에 완수품 나오면 쓰세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경영님의 핵심이 뭘까요? AI를 도입해 써냐 마냐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위임하고 통제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한번 제가 빠르게 넘어갔지만 녹화본 드리면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교수님 좀 지엽적인 질문이기는 한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을 쓸 때, 네, 챗GPT를 쓴다고 해서 그게 표절률이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은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 GPT가 써준 글을 아무리 인간이 퇴고를 하고 하더라도 이건 GPT가 쓴 거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구조가 이게 너무 완벽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GPT가 쓴 네, 글들이 논리적이고 로직이 완벽해서 그러면 인간이 오히려 이거는 인간이 쓴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구조를 무너뜨리고 더 네, 허술하게 만들고 네. 이래야만 되는 건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GPT로 잘 쓰잖아요. 그러면 논문 내도 유사도 검사는 0%가 나와요. 그런데 카피킬러라면 7, 80, 90%까지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그 문맥을 파악하기보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거기에 워터마크가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피킬러에서는 그거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가 입장은 다 떼버리고 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까지 활용 가능하냐면 AI인데 에이전트인데 제가 우동진이잖아요. 우동진 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읽고 제가 썼던 글 이런 걸 다 집어넣어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패턴의 사람인지 분석해. 그리고 기억해라고 하잖아요. 내가 실수하는 부분까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를 분석한 스타일을 우동진 1이라고 기억해. 라고 해놓고 어떤 거 하고서 글을 쓰려고 할 때, 야, 우동진 1 스타일로 써. 그러면 내가 하는 실수를 담아서 인간답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 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아니, 인간이 안 쓰고 기계가 다 쓰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쓰시잖아요. 질문 그거예요. 설교를 쓸 때 만약에 AI를 활용한다. 그럼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그럼 제가 질문은 그거 드리고 싶어요. 설교 쓸 때 원어 분석 직접 하셨습니까? 비평하셨습니까? 설계와 패턴으로 작성하셨습니까? 다 주석 보시고 하시잖아요. 참고 자료에 가시잖아요. 근데 왜 직접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십니까? 그럼 그래요. 은사가 다르지 않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모든 것도 뭐냐면 은사가 있고 이게 기계가 아니라 또 다른 은사의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어도 내 은사를 극복할 수 있는, 내가 글을 못 써도 글을 잘 쓸 수 있는, 설교학과를 안 가도 내가 본문에 맞는 최상의 양재력고를 줄 수 있는, 내가 아트를 기억하는데 보세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리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AI를 통해서 많은 그림을 대신에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일부러 실수를 넣어도 되고 머지 않으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인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혹시 아마존에 책 쓰셔보셨어요? 혹시 신민정님? 아마존에. 네, 동화책 한 권 냈습니다. 그쵸? 그때 기억나세요? KDP 쓸 때 내가 AI를 얼마나 썼냐, 많이 썼냐, 조금 썼냐, 이게 썼냐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체크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든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물어봐요. 뭐냐면 썼으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신문에도 사설 쓰고 챗GPT 사용했음, 제미니 사용했음 그러면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의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논란이 벌어졌어요. AI냐 사람이냐 했을 때 결론은 어디로 났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학교가 왜 가요? 학교 가서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똑같듯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배우거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구단조차도 학교 가서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삶이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삶을 더 도약하고 하는 게 맞다. 그것을 창조력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세계 학계에서는 그것도 창조력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김창옥 교수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걸 제가 갖고 와서 한 글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명강연 하고 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면 김창옥 교수께 아니라 제게 됩니다. 모르셨어요? 유튜브요. 아니 법칙이 그래요. 지금 뭐냐면 편집하고 수정하는 것도 인간의 창조력이다라고 결판이 났어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어떤 교수님 거 갖고 와서 명 교수님이라고 해서 제 거에 올리면 제게 돼요. 지금 보면 한국 사람이 외국 영상 갖고 오고 누구 영상 갖고 오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창조력으로 인정하기로 전 세계가 결론 맺었어요. 왜냐? 수정하는 것도 사람의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하는 뭐 그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새로 만든 거 봤나요? 다 배운 거예요, 어디서. 노래도 작곡해도 어디서 배운 거고, 장르도 화음도 배운 거고, 그 틀에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절대 창조할 수 없다. 그러나 수정도 인사이트로 봐야 된다. 창조성 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신민정 님이 본인 어투 글을 입력시키고 쓰잖아요. 가미해서 썼든, 내가 실제로 썼든 모두 다 창조력으로 인정하기로 세계학교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글을 쓰든 뭐 하든 간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받는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글을 20번 수정했는지 30번 수정했는지 누구 도움받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세계학교에서는 그렇게 갔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는 AI가 나오면서 깨진 게 있습니다. 상아탑이 깨졌어요. 스카이대, 카이스트 깨졌어요. 삼성그룹 SDS AI로 프롬프트 잘 짜는 사람 있으면 학력 무시하고 무조건 뽑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예 다 깨졌고 아예 변화가 되고 있어서 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미리 알고 대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딸이 학교 다니는데요. 경기도 서울에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뭐가 내려왔을까요? 사회수행평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르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는 쓰냐 마냐인데 이미 학교 우리 자녀들은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삶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정 교수협의회에서요. 논문 없애기로 했어요. 이 서서히 바뀔 거예요. 논문 안 해요. 왜냐하면 교수보다 잘 쓰니까. 논문 안 하고 이제는 어떤 주제를 던지면 그 주제를 AI든 뭐든 해결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프로젝트 해커톤이 이제 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대처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미 우리 자녀들은 이미 이 시대다. 핸드폰을 다 하는데요. 뭐 애들 다 해요. 설교하잖아요. AI를 다 물어봐요. 사실인지 가짜인지 다 물어봐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AI 이걸 변화상 알고 빨리 적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AI를 쓰든 내가 실수를 더하든 직접 쓰든 지금은 그걸로 창조력으로 나가는 시대로 되고 있고 정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해결될 거예요. 2, 3년 안에. 근데 세계 주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확정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르게 가면 세계랑 못 맞추잖아요. 산업에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나아가야 되냐? 빨리 정리하고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번까지 했나요? 네, 이번까지 하셨어요. 네,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갈 텐데요.
자, 화면 뜨면 신민정님만 끄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챗GPT 모델 선택인데요. 우리 그 동무님들 챗GPT 들어가 보면 그 현상이 있어요. 위에 챗GPT 5.2, 5.4를 클릭하면 쭉 엔진이 나와요. 그리고 레거시 모델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없어질 모델이 있고요. 그냥 있을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챗GPT에서 왜 모델을 다 뒀을까요? 용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제는 에이드 플로우 시대가 되었고요. 많은 발전이 있는데요. 5.4, 5.3 인스턴트, 5 시리즈 프로가 다 떠 있어요, 현재요. 다 사용 가능한데 차이가 뭐냐? 5.4 엔진을 사용하면 컴퓨터 제어가 가능해요. 100만 토큰이 들어갑니다. 에이전트, 내가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게 5.4. 그럼 5.4 인스턴트 뭐냐? 비즈니스 톤 앤 매너에 최적화된 빠르고 자연스러운 대화 모델이에요. 그리고 5 시리즈 뭐냐? 5.3 프로 같은 건 뭐냐? 금융, 보안 등 실수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을 위한 추론 모델입니다. 약간 엔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놓고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 같은 3만 원이지만 질이 다른 글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설명 안 하더라고요. 이건 GPT 내부 논문이에요. 자, 보시면, 자, 5.4는 75%, 인간 전문가를 아예 추월했고요. 자, 5.4, 100만 토큰 방대한 처리 능력이 있고, 툴 서치, 필요한 토구만 검색해 로드하는 툴 서치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챗GPT에 어도브 프로그램 연결 가능하고요. 아웃룩 프로그램 가능하고요. 제미니 가능하고요. 거기 보면 구글 캘린더, 지메일도 연결 가능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GPT 거기 연결해 Gmail을 하잖아요? 그럼 야, 어제 저녁 12시부터 현재까지 온 메일 중에 AI 관련 메일만 뽑아서 내용을 정리해줘 하잖아요? 알아서 돌아가서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완벽하게. 이제는 Gmail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원드라이브든 연결해서 가서 내가 명령으로 자연어로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활용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을 띄워요. 링크를 집어넣어요. 이 화면에 뜬 모든 목록을 뽑아서 도표로 정리해줘.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시간 소비가 아예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청난 게 있어요. 자, 5.3입니다. 인스턴트. 자, 특징, 오글 걸림. 전에 오글 걸림 오투가 있어서 제거해달라는 게 있어서 오글 걸림이 없어졌고요.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톤앤 매너를 제공합니다. 최적화 영역이 있어서 고객 응대를 자동화시킬 수 있고요. 일상적인 이메일 및 일반 문서 작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 thinking이 있어요. 이건 구조적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데요. 작업 전에 계획을 사전에 제시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작업 진행 중 내가 이것 수정해서 개입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재무 모델링이나 계층적이고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한 보고서를 내가 최적화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채집피 연결해서 자기들만의 워크플로우를 구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사용해 보죠. 좋아요. 5 시리즈 있습니다. 극한의 신뢰성입니다. 5.3 프로. 4번 시도해서 4번 모두 정답을 도출해야 하는 치명적인 영역, 금융,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보안이 중요한 부분 쓸 때는 O3 프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용에 맞게 다르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까지 가능하냐면 제가 프롬프트 엔진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 저거 우 교수님이 말하는데 저걸 말만 하고 내가 써야 되는데 못 쓰겠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3번 PPT잖아요. 이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 내용을 노벨상 수준에서 철저히 분석해 줘. 그리고 기억해 줘. 그리고 내가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주제를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GPT 어떤 엔진을 사용하면 좋은지 네가 추천해주고 그 이유도 알려줘라고 해서 지침이 나와요. 그거를 GPT스로 만들어 놓잖아요. 내가 어떤 단어만 집어넣어도 얘가 생각해서 어느 엔진 사용하라고 추천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 같은 거 만들면 편하잖아요. AI를 왜 할까요? 공부하지 마세요. 내 업무를 해결하지 않는, 못하는 AI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런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걸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려운 일을 좀 더 단시간에 쉽게 완벽하게 끝내기 위함이지 또 다른 공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정리해서 그 업무를 해결하시라.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까 팔란티어 기업 나왔는데요. 그 팔란티어가 온톨로지 철학으로 만든 건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팔란티어는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AI 안 만들어요. AI 기능을 다 연구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국방이든 어디든 요청하면 이런 일은 이런 엔진을 사용하시라고 워크플로우를 짜줘요. 그러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돌려서 최상의 결과 나오냐, 요거에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상담에 좀 유리하다. 예를 들면 AI 강사 되시잖아요. 저도 로펌 갑니다. 로펌 변호사들 대상으로 제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AI로 검색해서 조서 쓸 때 어떤 문제 어떤 거 있을 때는 어떻게 써라. AI가 알려주잖아요. 저는 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교사 연수하잖아요. 어떤 과목이세요? 그럼 제가 사전에 과목을 뽑아놓은 게 있어서 그 자료로 이렇게 강의 한 짜시고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이렇게 동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 엔진을 어떻게 쓰는지 능통하시는 게 강사의 조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5 시리즈, 5.3 미니도 있어요. 5배 빠릅니다. 15배 저렴한 비용입니다. 코드 디버깅과 로직 검증을 위한 최고의 가성비 모델이지요. 그러나 내용은 적습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자, 모델별 핵심 비교 매트릭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5.4 핵심, 5.3, 5.2, 5.3 프로, 5.3 미니. 아니면 캡처해서 집어넣으시고, 야, 이걸로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추천해줘라고 해도 됩니다. 이 이미지도 AI가 다 읽거든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에이전트 구축을 자동화하고 싶다. 그러면 5.4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톤앤 매너가 중요한 문서나 고객 대응 시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 하려면 5.3 인스턴트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개입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엑셀 수식이나 계층형 보고서 쓰시려면 5.2 띵킹을 추천합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치명적인 영역에서는 고비용 감소하고 최고의 신뢰성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면 O3 프로를 추천합니다. 자, 현대 비즈니스에서요, AI 모델은요, 최신형을 찾는 게 아니라 작업의 복잡도와 비용의 함수를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행력과 추론력을 조합했을 때 최고의 혁신이 가능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동무님들도 아실 게 있는데요. 우리가 코딩하는 개발자처럼 갈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개발자 영역은 아닌데 초보 영역 아닌데 가운데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GPT든 제미니든 물어보면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야, 내가 기독 AI 작가 옆에 예술 그 신경 쓰는 사람이야. 내가 이와 관련하여 쓸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100개만 추천해 줘. 그러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무님들 쓸 때 나오는 답변수가 있잖아요. 재미도 답변수가 있는데 옆에 조절도 가능하지만 최대치를 넣고 더 자세히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꺽쇠 안에다가 맥스 밑에 하이픈 토큰스라고 하고 베리 하이, 하이, 미들, 로우라고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통제를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AI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급 버전이에요. 근데 프로그램 사용 방법 아는 거는 하수가 하는 거고 내가 그걸 어떻게 통제해서 최적의 효과를 내느냐, 엔진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고수의 버전입니다. 프로그램은 AI는 어떤 거든 5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된대요. 이 트렌드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되고 없어지고 바꿀 수도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명령 내리는 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질문하는 법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쪽으로 공부하고 나아가시면 오히려 뭘 바꿔도 명령 내릴 때 쓸 수 있다.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좀 더 갈 텐데요. 이번에 좀 고급 버전 들어갈 텐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민정님, 떴나요? 네. 아직 자, 안 떴습니다. 네. 떴습니다. 맞죠? 예. 자, 이제 유리em은 거울인데요. 그럼 우리가 우리 AI를 어떻게 셋업하고 신학적으로 검증할 거냐?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AI는 진리를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확률적으로 가까운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AI를 많이 썼는데 갑자기 내가 그런 거 실수해서 내가 교회에 라고 하고 엔터 쳐버린 거예요. 그럼 AI는 뭘 찾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것 중에 내가 교회에 머르르라는 걸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쓴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지하철 타고 가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확률적으로 많이 쓴 거. 이렇게 찾아가는 게 AI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률, 통계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구체적으로 개혁신학적인 집정에서 통합교단의 입장에서 아니면 합동교단의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기독 AI 예술 작가협회 그 입장에서 아니면 현대적 잡장에서 피카소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지명하면 확률적으로 맞는 것을 가져옵니다. 자, 보시면 진실보다 다수를 말하기 때문에 꼭 항상 처음에 나올 때는 완벽히 생각하지 마시고 수정할 각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도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AI 개론을 설명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AI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 걱정하는 거를 두 가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데이터가 아직도 해외나 어디에 갈 줄 모른다라고 두려워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분 입장에서 인터넷이 안 되고 아니면 내가 내 자료가 외부에 안 가는 조건으로 어떻게 AI 사용할 수 있냐 하신 분,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나만의 LLM을 구축하는 법을 제일 쉬운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컬 LLM이 있는데요. 로컬 LLM, 네트워크 LLM, 이거 온라인 LLM이 약간 다릅니다. 로컬은 뭐냐? 내 노트북 안에, 내 컴퓨터 안에 LLM을 설치하는 거예요. 나만의 AI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그거죠. 로컬 LLM을 설치하면 인터넷을 끊어도 됩니까? 네, 끊어도 돼요. 요즘에 이게 공개돼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내 노트북 밖으로 1BT도 안 나가고요. 비행기 모드에서도 작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행 비용이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검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노트북 매력 할 텐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해볼게요. 자, 할 텐데, 자, 제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저에게 강의 들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심미정 동무님 강의 들으셨죠? LM 스튜디오. 안 들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글에 있는데요. 무료입니다. 내가 AI를 내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개가 있는데, 노트북 사양을 감안해서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LM 스튜디오라고 치시면 돼요. 이거 보이시죠? LM 스튜디오. 네, 자, 요거를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크가 있어요. LM 스튜디오. 요거입니다. 나중에 녹본이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클릭.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용으로 다운하겠냐라고 이런 게 있어요. 요걸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무료예요. 클릭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예를 들어 설치할 텐데요.
설치하고 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떴나요? LM 스튜디오 떴나요? 네, 떴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보면 LM 스튜디오인데 이게 뭐냐면 시중에 우리가 제슨 왕이나 올트만처럼 이렇게 큰 LLM은 아니더라도 일반 노트북이나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각자가 쓸 수 있도록 평가하도록 무료로 공개한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LM 스튜디오라는 겁니다. 검색해서 무료예요. 깔고 지메일로 로그인하면 뜨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뉴챗이 있는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여기 위에 모델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요. 클릭. 그럼 제가 우선은 젠마3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무료예요. 클릭하면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탑재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를 농축해서 개별로 쓸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 자료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일반 LLM보다 완벽하지 않지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몇 년도 출생이야? 치면 얘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걸 깔아놓잖아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 안 돼도 실행돼요.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인터넷을 연결 안 해도 내가 해외 비행기 타고 출장 가도 내가 이 안에서 웬만한 것은 조사 가능하다.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른 것도 내가 검색해서 다른 엔진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LLM이 좋은 점은 뭐냐? 첫 번째, 인터넷이 안 돼도 된다. 두 번째, 여기에 넣은 자료는 이 노트북에 저장이 된다. 외부로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두고 당장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 LLM 쓰시면 진짜 편하죠. 이거는 비용도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지메일로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무료로 공개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 LM을 사용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내가 가볍게 쓸 수도 있고 마음껏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용 가능하고요. 웬만한 최신 노트북이나 뭐 작년, 재작년, 5년 내, 4년 내, 3년 내에 뭐 샀던 노트북이라면 웬만하면 다 돼요. 웬만하면 다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뭐예요? 자, 내가 이런 내용 집어넣고 할 때 나만의 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아무도 몰라요. 내 컴퓨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거 다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누구를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냥 외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사용하면 이 안에서만 기억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자, 맞이 됩니다. 활성화하고. 자, 이런 거 가능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기 하는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나는 잠깐만요. 자, 이거 연결해보고. 나는 인터넷은 어차피 와이파이로 다 쓸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요즘에 유명한 거 사람들이 말하는 귀한 엔진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걸 내가 그냥 공짜로 다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민정님 떴나요? 네, 그렇죠? 자, 네, 이게 떴습니다. 뭐냐면 웹 브라우저인데 아크 브라우저인 게 있는데 이게 화면이 4개까지 나눠 쓸 수 있는데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라고 위에 적혀져 있죠. 엔비디아 적혀 있죠. 왼쪽 상단에 다. 근데 이게 뭐냐면 AI 쓰시는 분 중에 정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최신판 증명된 안전된 LLM이 있어요. 그거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엔비디아에서 설정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왼쪽 상단이 이게 엔진 고르는 부분인데 클릭하면
여기에 나온 게 현존에 있는 모든 LLM. 아까는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건데, 여기는 온라인만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웬만한 엔진 다 있습니다. QN, 뭐 미니맥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딥시크 3.2까지. 자, 클릭하면 딥시크 들어갔죠? 들어갔죠. 여기다가 뭐 똑같아요. 세종대왕의 출생 연도는 물어보면 얘가 만약에 한국과의 최적화에 돼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무료입니다. 온라인만 돼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주소도 제가 좀 이따가 톡에 올려드릴게요. 올라가면 내가 엔진 바꿔가면서 다 쓸 수 있고요. 이 가지 중에 수치 관련된 거, 이미지 관련된 거 모든 엔진이 다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대표님, 나는 한번 해봤는데 노트북 사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자체로 돌리는 거 어려워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내가 이 엔진을 선택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이거 로그인도 안 해도 돼요.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사용 가능한데 그럼 여기서 돌리는 엔진은 뭐냐? 잭슨왕이 있는 엔비디아 NPU 서버에서 돌리는 거예요. 나는 인터넷에 연결해서 그 서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개인 정보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개인 정보는 그 파인튜닝하고 전처리 작업을 해서 안 들어가요. 알고리즘만 들어가요. 나는 무조건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내가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좀 이따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해 보시면 로그인 안 해도 무조건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거 채팅창 못 만드는 거 빼고는 다 가능하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나눌 제목은 여기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신 분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건 알아야 AI에서는 살아남을 있고 많은 걸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님이 녹화했기 때문에 녹화본 드리고 자료도 매번 드릴 테니 하나하나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셔서 따라오는 게 이렇게 좀 활용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달려왔죠? 시간 내에 하려고 막 달렸습니다. 많은 걸 나누고 싶어서요. 질문 아, 있으신 분요? 되나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아까 맞춤 설정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편리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 나라는 정보를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네, 그것이 인공지능한테 네. 데이터화가 되는 건 아닌가? 과연 그렇게 나라는 정보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이 그것이 음, 긍정적인 면만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개인적인 거를 집어넣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동진인데 나는 우동진 목사 대표야 AA 연구소에 쭉 집어넣잖아요. 이게 입력하는 순간 서버로 들어갈 때 그 AI 분야 그 용어로 전처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 지우고 숫자 지우고 검색한 알고리즘만 남아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로는 위까지 안 갑니다. 만약에 가게 될 경우, 만약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네. 그러면 저는 목사님 개인정보가 AI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순간 법적인 게 걸려서 그 회사가 망하고요. 이해님 전도사 크로스로드 그 회사가 망하게 되고요. 그 전 재산이 개인정보 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음, 만약에 나오시면 저 목사님 제가 이 정보 알려드렸으니 8대2로 저한테 2만 주시면 왜냐면 이게 망해요. 이게 소송 붙으면 그 회사 망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개인 정보가 네, 중국 쪽에는
완전히 음. 그냥 정부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아예 통제가 되고 있고 네, 기업들도 그러고 있고 네, 인공지능을 만든 딥시큐가 거기 건가요? 중국 건가요? 네, 중국 거요. 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음. 과연 그런 어떤 전제국가 안에서는 이게 네,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예, 우리한테도 그런 어떤 영향력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딥시크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로 기억하는데요. 딥시크 음, 중국으로 정보 간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그때 딥시크로 우리가 정보를 집어넣는데 그게 중국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잭슨 왕이 있던 아까 그 엔비디아 있죠. 음, 거기서는 딥시크를 사용했어요. 이게 음, 뭐냐면 지금 아까 LM 스튜디오로 가면 거기 회사 거를 소형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음, 이건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음,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 각자예요. 각자.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아까 말씀하신 흘러가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딥시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로그인해서 저장할 때는 그쪽이지만 요즘에는 이런 거를 각자 기업에 가서 기업 데이터를 넣고 각자로 쓰게 돼 있어요. 요거는 절대 외부로 안 갑니다. 그런데 잭슨왕은 그 논란이 있을 때 본인 회사 제품을 딥시크로 썼어요. 뭐냐? 프레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정보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노트북을 쓰잖아요. 노트북을 사면 한글도 없고 다 없잖아요. 노트북을 음, 사면 한글 쌓고 데이터 집어넣는 거는 내 역할이잖아요. 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딥시크용 노트북이 있고 삼성이 있고 LG가 있듯이 그게 NPU 그쪽 컴퓨터가 있고 구글 컴퓨터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음,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으면 내 자료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를 흘러갔다 그러면 음, 이제 문제가 될 거 생각하지만 흘러가지 않도록 AI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미 기본 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명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로 좀 좋은 사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개인정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음. 지금 혹시 뉴스 봤을 때 개인정보 나왔다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 명도 인공지능을 없어요. 통해서 예, 전 세계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기업이 망해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막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또 비슷한 질문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목사님, 저 우동진인데 그 회사에서 우동진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아, 없어요. 관심 없어. 아니, 제가 그,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방이나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 몰라도 제가 AI 강사하고 교회 목사인데 굳이 챗GPT, 딥시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 그렇게 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요, 이게 AI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얻으려면 AI가 아니라 해커로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 지금 그쪽은 우리 말씀하신 관심 대로 없어요. 우리는 관심 있는데 그쪽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에 있는 사람이나 그 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캐는 사람들 그런 네, 것들 특별히 이제 과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전할지는 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종교 사회학이라는 우리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네, 어떤 체제의 어떤 변화 때문에 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것은 아, 면해야 되는 건 아닌가,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도 걱정이 되죠. 요즘에 솔직히 AI가 나와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사과를 못 드러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판의 음. 도구로 AI가 빨리 쓰이긴 해요. 근데 심지어 목사의 설교를 분석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옛날에 저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한글 배우고 싶으면 연회당, 교회당 가라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때 한글처럼 현재 AI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차피 AI가 없을 때도 교회는 비방했고, 시대마다. 한글로 글로 비방하는 글도 있었고, 있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 해보냐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해도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고, 제 막내딸이 초등학생, 둘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첫째 딸이 대학교 1학년이 들어갔습니다. AI가 일반이에요. 모든 문제 그렇게 풀어요. 이 상황 속에서 AI에 대한 부정적으로 말해봤자 애들한테 안 통해요.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여기 기독교 AI 작가협회, 한국 기독교 작가협회 대표님과 여기 강사님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분을 참 높게 쳐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풀렸을 때 교회가 비방을 워낙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못 모이니까 가장 회복 잘 된 데가 70%, 서울 명성은 95%까지 회복됐대요. 근데 많은 교회가 회복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코로나 끝났는데 교회가 바뀔 줄 알았어요. 우리 못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온라인상으로 어떤 컨텐츠도 안 만들어요. 교회가. 오히려 있잖아요. 사회 가잖아요.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코로나 때 한 번 글이 올랐는데 6만, 10만, 15만 올라간 쇼츠 영상이 뭔지 아세요? 잠이 안 올 때 묵상할 수 있는 격언 100가지. 교회는 설교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걱정하는 얘기만 해요. 근데 저는 기독교의 작가를 왜 했냐면 AR 활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계속 만들고 인쇄하고 사람 키워내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높게 치는 게 저는 뭐냐면 AI를 못 피할 것 같으면 교회가 먼저 가서 잡고 기독교 신앙 같은 거를 막 풀어내고 컨텐츠를 온라인에서 많이 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걸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코로나 때요. 제가 온라인 선교를 했어요. 해외 못 가니까. 그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AI로 새벽 예배 끝마치면 뭐 쇼츠 동영상 만들어서 그걸로 10개국 나라 언어로 자막을 붙여서 영상을 띄웠어요. 온라인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왜냐면 약자 그때 맞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하마스는 하마스 사람에게. 희한합니다. 저한테요.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 제 친구인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바마서부터 모든 대통령이 제 친구인 거 아세요? 그런데다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했을 때 하마스의 거기 국방부 장관도 제 친구예요. 자기는 신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고맙대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AI가 있는데 이게 피하지 못할 거라면 AI를 빨리 교회가 안거나 기독교인이 안아서 이걸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야 결국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도 그래요. 뭐 예와 참신한 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AI 검색합니다. 이게 삶인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양질의 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무식하다. 이 말 제일 싫어요. 오히려 더 잘 알아서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이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초대교회에서 그때 훈련받았던 분들이 외국 유학 갔다가 와서 한국을 다 살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조건 써요. 학교도 쓰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방송통신사, 그다음에 공기업도 이미 제 동생도 공무원인데 이미 거기도 매뉴얼이 내려왔대요. 전국이 다 쓰는데 교회가 아직 보수적으로 나아가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뒤처질 거예요. 교회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게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도 AI 강의한다 모집할 때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AI 뭐 강의하실 거예요? AI 아세요? 예, 가볍게 합니다. 뭐 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딥러닝 하고 있대요. 집사님이. 자기 거, 그걸 다운받아서 자기 걸로 작업을 하고, 파인튜닝 작업을 하고 있대요. 이런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요즘은 되게 열려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생각해요. 이번 교회에 저희가 씨앗이 돼서 6월 달에 전국 세미나 할 겁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 다 강사로 뛸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뛸 겁니다. 강제로. 강제로 뛰게 될 거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다 무조건 뛰어야 돼요. 뛰고 정동진 총장님이 기조연설하고 교수님들이 이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강사 뛰게 될 거고 신청받아도 다 들어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로드 1급 이수하신 분도 들어와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양질했고 어떻게 세상을 돌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적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눌 겁니다. 저는 어차피 흘러갈 거면 빨리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솔직히 저는 그 고민해 봅니다. 목사님. 정말 AI가 잘못된 거라면 저는 솔직하게 동성애보다 AI가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를 삼켰거든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데모하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할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거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전 세계 잡고 모든 기업과 다 그럼 국교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쁜 거라면 국회 앞에서 데모를 해야 돼요. 한 명도 안 해요. 이 말은 뭐냐? 말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보다 이게 더 무섭거든요. 애들 다 잡아먹고 싹 다 알고 있는데요. 누구도 데모를 안 해요. 한 명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럴 게 아니다. 우려의 말이지만 누구도 데모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걱정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이게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말 그랬으면 성차별금지법처럼 차라리 우리가 광화문 나와서 데모해야죠. 누구도 안 합니다. 그거를 1인 시위하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것만큼 정치의 논리가 좀 있지만 그만큼 아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 봤잖아요. 이쪽 길로 계속 가잖아요. 저는 지금 외국에서 자격 다 땄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십시오. 네, 자, 또 질문 감사합니다. 있으신 분요? 예, 예, 예. 질문 있으신 분요? 혹시 원하신 분 있으면 외국 자격증도 연결해 드릴게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AI로 번역 다 돼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요? 민정님 있지 않나요? 아니, 저는 다 너무 짜잘합니다.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딴분들 아닙니다. 시키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이미 알고 계시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네. 네네. 그래서 요즘에 잘 안 컴퓨터, 돌아가더라고요. 예. 요즘에 잭슨왕이 그래요. 그냥 어차피 온라인으로 인터넷 끊겨지는 데 거의 없잖아요. 아마존 뭐 동남아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걸로 컴퓨터를 저사양이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올려놔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되게 좋아졌고요. 요즘에는 최신판까지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 제 노트북이 540만 원짜리긴 해요. 강사니까. 열심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부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갚다가 가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만 연구되면 다 되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예, 그거는 뭐 특별히. 예. 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자, 우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세 권이 강의 계획서에 있었는데요. 그걸 읽고 독감 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 읽고 A4용지 한 페이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용 올릴게요. 제가 올릴게요. 그래서 읽고 가볍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줄거리 요약하는 이런 고생 안 시킵니다. 보고 느꼈던 점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위치에서 이런 건 좋은 인사이트였다. 나 이렇게 써보겠다.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A4 용지 최대 한 페이지. 다 우리 선수들끼리 뭐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느꼈던 점 그런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가 있으니까 거기 유튜브나 톡이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 주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3교시 하는 이유가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을 다 강사로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서도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도 뭐 이렇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갖고 있던 강의 안 있으면 바로바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저희가 좀 이끌어가서 좀 사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AI가 너무 붐이에요. 저도 11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죽을 것처럼 세미나만 다녔어요. 시간이 안 되는데도 너무 부탁을 하시니까 많이 다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연결하면 같이 다니시고 좀 교회 많이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찾고 있어요. AI 다루는 교육자, 사역자도 찾고 있고요. 너무 구하고 있는데 증명이 안 되니 지금 무릎 꿇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 나중에 입사하시고 원하시면 사역자로도 제가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요청 들어와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자, 다른 거 없으시죠? 예, 정말 네, 감사하고, 나머지는 제가 카톡에 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녹본도 올려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자료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요번 한 학기 지나가면 자격증 1급도 받으시고, 함께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아름 교수님, 녹화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